네, 박 박사님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지금 그 시민분께서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들으면 세 가지 방식, 스토커 방식, 유동상 방식, 그 다음에 열분의 가스화 방식에 통용되고 있는 국내에서 소각 처리 방식 중에 그렇다고 하면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 그러니까 다이옥신이라든가 오염물질 없이 배출되는 현재 기술은 없는 건지 여쭤봅니다. 어떤가요? 근본적으로는 이 제로 값이 나오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현재 스토카 소각로의 다이옥신 2017년도에 각 소각로별로 분석한 자료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다이옥신이 0으로 나온 데도 이제 스토카 타입에서 몇 군데 돼 있고요. 토탈 평균적으로 나온 것이 스토카에서 한 0.005 나노그램 T 규포 노말 루베로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소각 방식, 스토커 방식, 그다음에 유동상 방식, 열분의 가스 방식에 따른 다이옥신의 발생 차이는 예전 같지 않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 스토커 방식에도 상당히 많은 그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는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까 다이옥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는데요. 그 가스화 방식의 온도하고 소각로의 온도하고 이제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옥신이 분해되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 한 700도 정도에서 다이옥신이 가장 독성이 큰 것이 이제 분해가 되는데 네. 이 분해되는 온도가 높다고 그래서 물론 화학적으로는 잘 분해가 되겠지만 뭐 온도가 1100도하고 소각 스토카에서 한 900도 이 정도에서 얼마만큼 잘 분해되느냐 하는 거에서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이제 분해되고 나서 이 배기가스 중에 이제 굴뚝으로 나갈 때까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배기가스가 850도 스토카던 열분의 가스화든 간에 850도, 900도씨에서 나가는 것이 1차적으로 걸러지는 것이 보일러예요. 네. 그래서 보일러에서 이제 스팀을 생산하고 나면 배가스 온도가 뭐 예전에는 그 250도, 350도 이 정도로 내보냈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200도씨 이하로 급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유냐면 다이옥신이 분해됐던 것이 재합성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200도, 230도 이래서 배기가스 온도를 200도 온도로 낮춰서 재합성을 이제 상당히 줄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 공정에서는 백필터 전에 여과 집진기 전에 활성탄을 뿌려줘서 흡착에 의해서 다이옥신을 제거를 하게 되면 거의 다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0.01까지도 이제 낮출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방식에 따른 설치비나 운영비는 현재 유동상 방식이 가장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열분의 가스 방식이 가장 많이 들고 그다음에 스토커 방식이 이제 가장 낮은 비용과 운영비가 든다는 얘기시고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우리 시민분들 중에서 이 질문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커 방식에 대해서 타당성은 없지 않나요? 다이옥신을 마시는 건 목포 시민인데 타 지역도 열용융형 소각로 도입을 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발생도 줄이고 그 폐열을 거기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목포시는 왜 20년 전 방식을 고집하는지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까요? 이 열분의 용융 방식, 열분의 가스와 용융 방식하고 스토카 소각로하고의 차이점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 스토카 타입은 그 상당히 이제 안정이 돼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해서 처리 방식이나 완전 연소시키는 방식이나 오염가스를 적게 하는 방식이 이제 거의 표준화가 돼 있어서 온전히 이제 기술도 확보를 되어 있는데 열분의 가스와 용융 방식은 새로운 기술은 맞습니다. 네. 새로운 기술은 맞고 하는데 목적하는 바가 우리가 얘기하는 시오나 H2를 유도를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에너지인 메탄올이라든지 수소가스로 전환해야지만 열분의 가스화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운전하고 있는 데를 보게 되면 그것을 이루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열분해 가스화 방식의 경우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화성시, 그다음에 양주시 등이 도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요. 예. 지금 그 박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열분해 가스화 방식이 신기술인 건 맞지만 실제로 열분해 가스화 방식이 지향하는 것,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태워서 새로운 메탄올이라든가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줄이는 건데 오염물질도 줄이고 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완벽하게 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건가요? 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하자면은 목적하는 CO 하고 H2를 많이 유도를 해서 그거를 메탄올이나 수소로 전환해야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 CO하고 H2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배기가스를 우리가 새로운 가스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열량이 너무 낮아서 전환을 못하니까 그냥 연소시켜서 소각로처럼 하는 꼴이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른 방식과 똑같이 예, 예. 돼버리는 꼴이 예. 된다는 거군요. 그래서 목적하는 바가 CO나 H2 같은 새로운 가스로 에너지 가스로 전환을 못하고 소각처럼 CO2나 H2로 연소시켜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딱 한 가지 차이점은 소각로에서는 이제 소각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열분해 용융 방식에서는 소각제가 안 나오고 이제 용융을 해서 유리화돼서 슬래그라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슬래그의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슬래그를 바닥재 골재라든지 뭐 아스콘 대용으로 일부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도 용융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금속에 대한 것이 아직도 이제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매립으로 사용 소각제처럼 그렇군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열분해 가스화 방식이 가장 첨단 기술이긴 하나 현재 기술로서는 당초에 목표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가지 방식 다 연수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또 배출하기 전에 후속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설치를 하다 보면 결국은 나오는 배출되는 오염원이라는 게 거의 똑같아진다.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2017년도 다이옥신을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통계 자료가 있는데 스토카 소각로 30개 소각장, 200톤 이상의 소각장에서 평균적으로 다이옥신 농도가 굴뚝에서 공인기관에서 측정한 것이 0.0053 나노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분해 용융로가 0.0160이고, 그 다음에 유동상 소각로가 0.0116 나노그램 TQ거든요. 이제 이 스토카 소각로가 다이옥신이 0.0053이면 가장 작은 이제 수치인데 이것이 왜 열분해 용융로나 유동상보다도 이렇게 더 좋게 나왔냐 보면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대형 소각로가 스토카 타입으로 돼 있고 이것을 이제 한 20년 이상의 운전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상당히 쌓이다 보니까 다이옥신 제어하는 것도 그만큼 이제 스케일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아직 열분해 용융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설비가 그렇게 일본에 몇 개 돌아가는 거 외에는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돌아가는 것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 자체도 우리가 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설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스토크 방식이 도입을 하더라도 기술 발전이 돼서 지금 현재 저감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우려할 만큼의 오염물질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토카 소각로에서 기준이 200톤 이상에서 0.01 나노그램인데 그거보다도 더 작은 0.005가 평균치고 그 외에도 다이옥신이 무검출되는 소각장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다이옥신에 대해서 큰 염려, 물론 오염물질이니까 염려는 되겠지만 지금 나오는 수준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걱정하시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사실 어떤 시설이 생기면 그건 뭐 당연히 걱정을 하셔야 되고 그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인 거고요. 네. 박현서 박사님, 예.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사안들 중에서 보면 이제 그 찬성이든 반대든 특정한 자료, 이른바 자료들을 취사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유리하게 해석되는 부분들의 자료들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목포시 이제 시 행정기관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물론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나와 있는 지금 이제 보니까 소각시설에 따른 오염의 배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다 달라서 특정 용도만 가져오다 보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또 사실관계가 뒤바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가져오신 이 모든 자료들은 목포시 그리고 이 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하셔도 괜찮은 거죠? 예, 괜찮습니다. 네. 예.